간호조무사 과정 성인 간호. 오늘은 첫 번째 일반적인 간호 돕기 파트입니다.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파트이긴 합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치료 보겠습니다. 치료의 종류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특수치료, 보강치료, 대중치료 이렇게 나눠놨죠. 특수치료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치료인데요.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그래서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방법, 그 치료법을 얘기하고요. 보강치료와 대중치료는 간접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서 반응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중등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이 감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방법, 영양 상태라든지 안정 상태, 스트레스 상태를 조절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감수성이라는 거는 질병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죠. 그래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질병을 잘 받아들이게 되니까 질병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 주 정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지문에 이렇게 한 주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이 높다라는 그거에 대한 이해만 좀 하시면 됩니다.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질병의 증상은 심하게 나타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세 번째 대증치료예요. 질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때 질병의 증상을 컨트롤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약을 복용할 것이고, 기침이나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감기약을 먹어서 증상을 컨트롤하는 거죠. 해열제, 열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해열제를 복용하는 거, 이런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감수성이라는 단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은 통증입니다. 우리 통증은 이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눠서 이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급성 통증은 이제 6개월이 안 된 급작스러운 통증을 얘기하고요. 만성 통증은 6개월이 이상 되는 만성화되어 있는 통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은 바이탈 사인이 꼭 이렇게 변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통증이라서 이렇게 이 변화 자체가 다소 없을 수도 있는 통증이죠.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급성 통증일 때 자극이 되다가 만성화되면 안정화되면서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급성 통증이 있을 때에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이 교감신경계가 하는 역할이 흥분시킬 때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계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응급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박동수가 상승되겠죠. 맥박이 많이 뜁니다. 그리고 호흡수도 올라갑니다. 산소 공급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응급 상태에서는 우리가 맥박수를 올리고 호흡수를,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고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응급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기관지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근육에 집중이 됩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심장 근육이나 이런 털 근육에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응급 상황이 아닌 상황, 말하자면은 배설이나 위장 관계에 집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반대돼서 기량작용으로 교감신경계는 이렇게 심장 근육이나 털 근육이나 이런 근육에 집중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 근육을 세우니까 땀이 나지요. 땀이 나면서 체온은 떨어뜨립니다. 네, 그리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동공이 지금 놀랐죠?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공이 확대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만성 통증입니다.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래된 통증이니까요. 혈압이 정상일 수도 있고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서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박수도 떨어지고 호흡수도 떨어지고 기관지는 축소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안정화되면서 소화기관, 위, 장, 이런 내장 장기에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리고 소화시키고요. 그리고 배설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방광 쪽에 배설을 촉진시키는 거죠.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일 때는 이런 것들을 안 하겠지만 응급 상황이 아닐 때는 이렇게 부교감 신경계들이 자극을 해가지고 장운동시키고 소화시키고 배설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공이 이제 축소된다. 안정 상태, 휴식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부교감 신경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의 종류입니다. 자, 통증의 종류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뭐 물어보고 이런 문제가 뭐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가볍게 뜻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심부성 통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근육이나 관절이나 신경 등에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창백해지고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심구토 전신 증상이 오면서 맥이 좀 느려지고 쇼크 반응 같은 이런 증상들이 옵니다. 표재성 통증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민한 통각, 소양증, 빈맥 이런 것들을 말하죠. 방사통입니다. 우리가 방사통이라는 단어는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연관통 얘기합니다. 방사통. 뭐예요? 통증의 그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이면 어디 부위죠? 허리 부위거든요. 디스크. 그 부위에 문제가 있는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다리, 그 대퇴부 아래까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감각이 없고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방사통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환상지통이라고 해서 이미 절단해서 없는데도 꼭 있는 것처럼 있을 때처럼에 느꼈던 그 통증을 그대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걸 환상지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뇌신경통이라고 해서 안면부 쪽에 있는 이 신경절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중년 여성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통증의 종류는 이걸 다 외우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단어 정도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방사통, 이 방사통이 뭐냐 정도는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 간호독기입니다. 우리가 암은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양을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성장 속도라든지 전이 정도라든지 그리고 양성 종양은 피막이 있어서 전이가 잘 안 되는 반면에 그리고 제거도 쉽죠. 악성 종양은 피막이 없어서 뚫고 들어가면서 전이가 잘 되는 거죠. 이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암 환자를 우리는 어떻게 간호를 할 거냐 그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암은 예방 및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정기검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야 그만큼 예후도 좋지요. 암 발생하는데 경고 증상들이 보면은 있습니다. 그죠? 2주 동안 신목소리가 계속된다라든지, 기침이 오래됐는데도 기침이 멈추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기침을 한다라든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라든지, 배변의 습관, 이런 배뇨 습관에 변화가 온다라든지, 피부암, 증상, 조기 증상 뭐예요? 피부에 있는 점들의 이런 변화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암 발생의 경고 증상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정기검진을,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암 치료 환자가 이제 속이 메스껍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간호 중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차가운 주스, 얼음 몇 조각 이런 것들 그리고 짭짤한 크래커 이런 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간호중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쇼크 환자입니다. 쇼크 환자 간호독기. 쇼크의 분류를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봅니다. 저혈량성 쇼크, 뭔가 부족해지는 거죠. 시민성 쇼크, 그리고 심장 박출량의 장애로 인한 쇼크거든요. 3번째 신경성 쇼크, 신경 손상이나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예, 이런 쇼크가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데 저혈량성 쇼크는 이제 말 그대로 출혈이나 화상을 입었거나 탈수가 되고 있거나 요붕증으로 인해서 저혈량성 쇼크가 온다라는 겁니다. 요붕증이 뭐예요? 붕괴된 거예요.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요붕증, 이거는 저혈량성 쇼크를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이럴 때 치료 방법은 일단 출혈이 되고 있으면 지혈해야 될 것이고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해질 이런 것들을 수액을 공급시켜 줍니다. 그리고 산소, 혈액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심인성 쇼크, 이것도 뭔가 심장 박출량의 장애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 또 심장 박출량을 높여주는 약물을 투여를 하기도 하고 또 신경성 쇼크는 이제 촉수 손상 같이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한 아나필락틱 쇼크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이거를 과민 반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과민성 쇼크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틱 쇼크,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과민 반응, 이걸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에 의해서, 벌에 독이 있죠? 네, 벌에 의해서 또는 주사약, 페니실린 대표적인 항생제죠. 그리고 음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항원 반응, 항원과 항체의 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쇼크가 올 때를 말합니다. 증상은 어떻겠어요? 두통, 어지러움, 혈압 떨어지고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입 주위에 눈두덩이에 부어오른다는 얘기예요. 벌겋게. 그리고 홍조가 있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소양감, 가렵겠죠. 호흡곤란도 옵니다. 그리고 기관지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요. 근데 이럴 때는 심하면 호흡 정지까지 오고 심정지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두드러기가 나는 이 알러지 반응이 참 무서운 겁니다. 급성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응급 조치를 통해서 혈압을 올려야 되겠죠. 혈압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확보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죠. 이러기 위해서 투여하는 게 에피네피린, 아드레날린 이런 부신수질 호르몬 계통의 약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럴 때 뭐를 투여하면 좋겠느냐라고 주사약을 물어보죠. 답이 뭐예요? 에피네피린, 아드레날린, 부신수질 호르몬 계통의 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항생제를 맞고 나서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의 증상을 뭐라고 하느냐? 뭡니까? 아나필락틱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또 하나 또 볼까요?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를 예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옵니다.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항생제를 주기 전에 피부 반응 검사를 먼저 하고 괜찮으면 네거티브 정상으로 나오면 그때 항생제를 투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3개 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쇼크식 간호입니다. 쇼크. 자, 가장 먼저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어떻게 해요? 다리를 올려줍니다. 쇼크가 올 때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피를 많이 짜주기 위해서 그걸 도움이 되는 체위, 뭐예요? 트렌들렌버그 체위라고 하는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 기능을 사정하고 기도를 유지해주고 호흡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산소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혈관 수축 또는 이완제를 투여해주고 수액요법 또 소변량을 측정해주고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옷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수분을 공급해주고 수액 주입 속도를 좀 빨리 해주는 게 혈압을 올리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쇼크인데 저혈량성 쇼크래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응급조치는 뭐예요? 혈액이 심장으로 가는 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를 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기출문제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쇼크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이 쇼크의 증상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지선다라서 오지선다형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의 증상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차고 축축한 피부, 그리고 청색증이 오지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심 정맥압이 같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맥박수는 올라갑니다. 왜요? 지금 혈액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이 지금 신진대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피를 공급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지금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박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심박동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맥박이 올라갑니다. 지금 혈액 내에 산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이려고 호흡수도 올라갑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되겠죠. 그 전체적인 혈액이 좀 부족해지고 그래서 쇼크가 왔기 때문에 혈압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맥박은 올라가고 호흡도 올라가고 혈압은 떨어진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맥박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심계항진이라는 증상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소변 배설량은 감소하겠죠. 왜? 지금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배설 자체가 안 돼요.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쇼크의 증상. 문제 참 자주 나와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재활 환자 간호 돕기입니다. 재활 환자의 간호를 할 때의 목표는 뭘까요? 개인의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신체적, 정신적, 정신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 재활훈련 시 최대한 몸을 최소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재활 계획은 언제 이루어져요? 입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참 자주 나오는 건데 유방절제 수술을 했대요. 이런 환자의 재활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뭐예요? 머리를 빗거나 그 환측의 팔을 움직이는 겁니다. 브래지어를 팔을 뒤로 해서 잠그고 줄을 올렸다 내렸다. 그죠? 팔을 움직이죠. 도르래 운동. 그죠? 팔을 움직이는 거, 어깨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벽을 기어 오르는 거. 이게 뭐예요? 그 암벽 타기 있잖아요. 그거? 암벽 운동? 이런 것들이 그 환측팔을 움직이는데, 재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래주머니, 샌드백 있죠? 모래주머니.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요. 그 모래주머니를 드는 운동, 이 행위 자체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너무 많이 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래주머니 들기 운동은 안 좋다. 참 예전에는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정답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유방절제술 환자의 환측팔, 수술한 팔, 재활은 언제부터 그럼 할 거냐? 언제부터 할 거예요? 실밥을 풀고 난 후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예요? 가능한 한 빨리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경련 환자를 돕는 간호 돕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 확보입니다. 경련하고 있는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 확보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구강 내에 압설자, 서랍자, 이거 또 깨끗한 수건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치우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그 이물질 같은 거, 월컵, 그 분비물 이런 것들이 다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간호 중재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슴 주변을 압박하면 안 되니까 옷을 풀어주고 느슨하게,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구강 섭취를 금합니다.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활력 징후를 자주 이제 측정하고, 그리고 섭취량과 배설량도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침상 난간은 사이드 레일은 올려줍니다. 그리고 경련의 시간, 지속 시간, 양상, 뒤로 목이 넘어가면서 경련을 했는지, 후궁반장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양상, 그리고 경련하고 나서의 상태 지금 어떤지, 의식은 돌아왔는지, 이런 의식 상태, 경련할 때의 의식은 어땠는데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파트를 정리하면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대요. 이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맥박을 확인한다. 2번 반응을 확인한다. 세 번째 호흡을 확인한다. 네 번째 가슴을 압박한다. 다섯 번째 기도를 확보한다. 자,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유지 이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들 답을 5번으로 많이 가셨어요. 이 문제가. 예. 이때에는 일단 뭔가를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가장 더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건 바로 2번이에요. 반응을 확인한다. 답이 2번입니다. 2번. 네, 그런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액션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